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나보단 둘보다는 여럿이 단체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 한 사람만 찍는 것보다 여러 명을 찍을 때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첫째는 표정 때문인데요. 네. 확률로 볼 때 혼자 찍는 것보다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표정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네. 둘째는 포즈인데요. 카메라 앵글을 의식하되 자연스러운 포즈로 연결해야 되는데 두 명 중 하나는 측면이 되기 쉽고 화면에 차지하는 크기로 인해서 자칫 거북한 이미지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평면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화면의 중심으로 앞뒤로 연출된다면 훨씬 입체적이어서 식상하지 않게 되는데요. 네. 이때 렌즈의 특성을 고려해서 덩치가 큰 사람이 화면의 중앙 뒤편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들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였군요. 사진 찍을 때 얼굴이 작게 보이기 위해서. 네. 경우에 따라 바스트 샷으로 상체 일부를 클로즈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때 앵글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 앵글은 가슴 높이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로우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선생님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지영씨, 단체 사진 촬영 많이 해보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팀원들과 같이 사진 찍기도 하고요. 또 뭐 단체 사진의 대표적인 예라면 아무래도 수학여행지나 소풍 같은 데 가서 찍은 사진 아닐까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다시 찍고 해도 이제 서로 난리가 나잖아요. 나 눈 감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찍자고 네.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사진을 딱 뽑아보면 눈 감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네. 단체 사진의 핵심은 무엇보다 표정이기 때문에 여러 컷을 찍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둘이 찍었다 하면 적어도 석 장 이상을 찍어야 되고 5명 정도 찍었다면 아마 5컷 이상을 찍어야 그 중에 눈을 감은 사람 정도 하나도 없이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두운 데서 이제 플래시를 이용해서 찍게 되는데요. 이때는 앞사람과 뒷사람의 그 밝기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능한 그 실내 광선이나 현장에서의 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플래시는 가능한 그 보조광으로 약하게 그 조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네. 따라서 이럴 때는 카메라의 그 모드에서 AV 모드와 플래시를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표정한 사진이나 엄숙한 그 포즈까지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봐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표정이 밝아지도록 네. 유도하는 재치나 포즈, 입담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이런 재치를 좀 부린다면 입꼬리가 샥 올라가서 네. 그 눈매까지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기 때문에 사진가의 연출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사진 작가님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다들 무표정하고 이렇게 얼어있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씩 웃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아에 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다들 무표정으로 있다가 활짝 웃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진이 훨씬 더 한결 자연스럽더라고요. 예. 단체 사진을 찍는 때는 모두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전체가 다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리개를 좀 조여서 피사계 심도가 깊게 찍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변에 가장자리에 쓴 사람과 좀 멀리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좀 깨끗하게 초점이 맞는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니 해도 단체 촬영의 복병은 눈을 감은 사람이 꼭 한 명 정도 있다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제가 한 가지 해볼까요? 2명 이상 찍었을 때는 3카트를 찍어라. 네. 4명 이상 찍었을 땐 5카트를 찍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찍은 사진들은 그 중에 하나 누군가는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30명 이상의 단체 사진은 몇 장을 찍어야 되나요? 이때는 찍는 사람의 사인을 좀 네. 보게 해서 카메라를 보도록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시선을 카메라한테 잡기 위해서 플래시를 몇 번 빵빵 터트려주면 플래시가 저기 터지는구나. 그래서 카메라를 응시하게 하는 방법도 팁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끄는군요. 네. 여기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사진 찍기 전에 일정한 포즈를 제안해서 통일성을 주고 활짝 웃는 모습들. 어느 누구 하나 어색해 보이지 않죠? 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동호회에서 촬영을 마치고 이제 그 기념 촬영을 한 건데요. 네. 30여 명이 넘는 카메라를 막 쌓아놓고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어떤 소품의 역할도 하고 네. 활짝 웃는 모습과 잘 매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싼 소품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까지 저는 단체 사진이나 기념이 될 만한 사진들을 많이 찍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돋보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화면의 중앙에 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선이 아무래도 중앙에 가게 되고 주변은 렌즈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실제보다 좀 왜곡돼서 나타나서 자칫 좀 얼굴이 찌그러 보이거나 기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프레임을 꽉 차게 찍어서 이런 왜곡을 피할 수 없는 거 방법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찍어서 나중에 크롭을 통해서 그 좀 불필요한 장면을 잘라낸다고 하면은 모두가 한가운데서 찍는 역할이 되겠죠. 여백의 미가 필요한 때이군요. 예. 그래서 이런 렌즈의 특성을 조금만 안다고 하면 이런 가장자리에 섰었을 때도 커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단체 사진 찍을 때 좀처럼 카메라를 잘 안 봐줄 때가 있어요. 자, 여기요 해도 잘 안 볼 때는 네. 플래시를 팍 터뜨려줍니다. 그럼 사진을 찍네 라는 인식을 할 때 촥 봐줄 겁니다. 그때 셔터를 누르는 것이 찬스가 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 내에서 기록을 목적으로 핸드폰이나 컴팩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죠. 네.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재미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들을 먹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사진들을 찍어놔요. 그리고 나서 언제 누구와 여기서 무엇을 먹다 이렇게 홈피, 미니홈피 같은 곳에 이렇게 남긴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다음 시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일상에서 보이는 장면이나 상황들을 사진으로 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뭐 출근하는 지하철에서거나 또는 뭐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한다면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지향 씨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때 찍어보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차창 밖에 있는 풍경들을 찍어보거나, 이렇게 창가에 빗방울 맺힌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찍어보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찍곤 하죠. 좋네요. 이런 건 어떨까요? 하루의 일상을 사진일기로 담는 것. 사진 찍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스쳐가는 일상을 스케치하는 능력은 결국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은 사진이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로 잰 듯한 공식에 맞는 사진은 완벽할진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좀 좋은 사진이 아닐 수도 있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화소나 샤프니스, 색감들이 일상을 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사진 내용이 얼마만큼 솔직하고 꾸밈이 없이 소상하게 기록되는가에 따라서 훨씬 좋은 사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상에서 어떤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씨, 집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여자라면 예쁜 방에서 공주처럼 이렇게 잘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제 방의 벽지가 또 핑크색이고요. 또 침대는 웨딩드레스 같은 새하얀 침대포가 덮여져 있죠. 우와, 언제 한번 구경해야겠는데요. 멋진 왕자님이 언제 나타날지가 관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네요. 우리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은 직장과 집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진의 시작도 집안 풍경을 다루는 데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향 씨는 벽지와 침대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집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물 촬영을 위한 갖가지 살림살이들이 있고요. 네. 또 인물 촬영을 위한 가족이 있고 네. 또 각자의 공간이 있고 네. 거기에는 각기 다 표정들이 다른 거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아. 이러한 사진 소재를 시작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찍고 또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것이 아마 이미 집안 풍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했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하고 당당하게 접근할 용기와 또 멀리 관망해야 되는 경우 등 상황에 대처하기 쉬워진다는 사실이죠.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또는 네. 뭐 글씨, 만들기 등은 사실 오래 두면 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곧바로 찍어두는 것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그림이나 사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내 거실에서 햇빛 잘 드는 날 찍어두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림이나 이런 것이 좀 크다고 하면 네. 집 밖에 나가서 좀 밝은 그늘에서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연출이나 의도를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진들인데요. 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번 나가지 못하는 딸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쳐주었어요. 와.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 저까지 행복해지더군요. 아, 너무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또 이 사진은 책상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쉬고 있는 아들 녀석의 모습인데요. 공부하는 자녀는 늘 상전이죠. 네. 적외선 찜질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죠. 강의도 강의지만 아들분 팬티만 입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찍다 보니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아들 녀석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못 보게 해야겠어요. 기념사진을 찍어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심히 지나치는 세월을 붙잡아도 주는 못하지만 기록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절 때 가족과 친지를 이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나 시간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네. 1년에 단 한 번 정도는 이때 가족과 친지와 기념 촬영을 하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가족애라든가 어떤 뿌리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훗날 되새김을 할 수 있으며 교훈이 되거나 가족사를 만드는 커다란 의미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아, 저희 집은 같은 장소에서 매년 같은 사진을 찍어서 10년 동안 한 장씩 모인 사진에는 이제 부모님의 머리색부터 이제 주름 그리고 가족 수도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제 성장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가족들과 흐뭇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세 장의 사진은 8년 내지 10년의 차이를 두고 찍은 사진인데요. 맨 왼쪽은 1989년, 네. 가운데는 97년, 또 맨 오른쪽은 2006년도에 촬영된 사진이에요. 같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배경이나 주위 환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를 안 가신 건가요? 물론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맨 나중 사진은 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네. 우리 애를 좀 꼬드겨서 이 자리를 와서 찍게 된 거죠. 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을 찾아가야 했는데 옛 추억을 하나씩 둘씩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기억이 났던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공란은요, 앞으로 10년 후에 담겨질 사진 자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각자가 혼자가 아니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요? 이 사진을 보니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해맑게 웃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굳은 표정이에요. 하지만 비어있는 마지막 사진에는 자녀들을 안고 또 해맑게 이렇게 웃는 모습의 사진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요. 저렇게 주위 환경만 찍어놓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답니다. 지향 씨도 오늘부터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시고요. 그때그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찍어보시고요. 휴일에 집안에 있는 많은 사물을 이용해서 찍어보시면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내용은 뭔가요? 네, 가족이나 집안의 상황이었다면 시야를 이제 조금 넓혀서 직장 동료나 취미 생활을 하는 동호회, 또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